오늘은 크리스 나이바워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해서 신화, 시간을 초월하는 거대한 패턴의 일부입니다. 어째서 패턴 인식기가 꺼지면 절대 고요가 나타나고 켜지면 커다란 불안정이 나타나는 걸까? 어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석기와 동일시할 때는 행복보다는 불편한 느낌이 더 자주 느껴지는 걸까? 자기계발의 욕구와 대립성 법칙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편집증적인 믿음의 엔진은 불편한 느낌을 계속 생성해냈고 생존이 기본적 물질 자원의 획득에 달려있던 시대에는 그로 인해 강화된 욕구가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뭔가가 불안한 패턴들을 인식하는 대가로서 생존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당신의 생존이 위협받은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에고가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은 수없이 많았겠지만 근심과 불안이라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기본적 욕구는 충족되고도 남은 상황일 것이다. 이렇듯 자기계발이라는 관념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상황에서 아직 더 필요해 라는 끝없는 충동질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 걸까? 때로 대립성의 법칙은 하나의 주기를 다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심리학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울과 불안에 관한 연구에만 매달린 후에야 그 관심을 동전의 뒷면으로 돌리게 되었다. 비로소 행복에 관해 연구하는 긍정 심리학이 등장한 것이다. 심리학자 팀 캐서는 부가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불행을 불러온다고 했다. 당신이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않다면 돈은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이다. 값비싼 자동차나 집이 당신에게 얼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는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당신은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돈이 많다는 것은 실제인가? 아니면 하나의 해석일 뿐인가? 돈은 지도를 실제 지역으로 착각하는 오류의 가장 명확한 예이다. 물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가치체계는 오히려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아직 더 필요해 라는 욕구, 그리고 온갖 화려한 것들이 허상이 아니라 진짜라고 믿는 투명한 해석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우리는 상황이 너무나도 빨리 익숙해지고 금세 더 큰 뭔가를 원함으로써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주를 벌이고 있다. 누군가가 록펠러에게 당신이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묻자 그는 아주 조금만 더요 라는 대답으로 핵심을 짚었다.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에고의 생각과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물질적 욕구의 배후에는 똑같은 해석기가 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자 한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나. 이 둘은 좌뇌의 끝없는 게임일 뿐이다.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더 적은 것만을 얻게 된다. 반대로 부족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행복의 느낌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경험처럼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에 달려있다. 즉 대상이 아니라 과정이 관건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원래 동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 누구도 우리가 20년 동안 좋은 친구로 지내왔으니 이젠 질렸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싼 손목시계를 샀을 때 흥부는 그 태엽을 다시 감아줘야 할 때가 오기도 전에 식어버리지만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일은 전혀 진부해지지 않는다. 두 명의 원시인을 상상해보자. 한 명은 지금 이 순간 만족을 느끼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무엇을 가지든 커다란 불안과 불만을 느끼면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계속 만들어내려 한다. 두 번째 원시인은 계속해서 더 크고 좋은 거처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사냥법과 더 좋은 무기를 생각해낸다. 그리고 그걸 다 이룬 후에는 이내 시시해져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존이 최우선이던 시절에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유용했을 것이다. 더 크고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 수 있었다. 문명화가 진행되어 온 지난 10,000년 동안에도 기본적 자원의 분배가 불확실했던 시기마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가 생존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의 행복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본적 욕구가 안정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가 자승자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의 부자가 오히려 가장 큰 불행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째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이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걸까? 어째서 숱한 부자들과 유명인들이 마약 같은 것에 빠지는 걸까? 간략히 답하자면 그들은 더 많이는 언제나 더 적게로 귀결된다는 숨은 공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에고적 마음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친 사람들은 자신의 패턴 인식기를 잠재우려 할 때도 그만큼의 극약 처방을 써야만 한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와 신화 속 이야기들은 같은 뿌리로부터 나왔기에 관련이 깊다. 신화 속 이야기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전승되는 가장 거대한 패턴이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칼 융은 무의식 가운데 최고 이야기꾼에 해당하는 이런 측면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그는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전승되는 신화들이 전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융은 해석기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이 이야기꾼이 구사하는 몇몇 패턴들, 영웅, 악당, 성자, 현명한 노인, 바보, 매춘부, 공주, 왕자 이런 패턴들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융은 이것들을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요소들로 보았지만 사실 이것들은 해석하는 마음의 한낱 취미거리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정신구조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이 집단적으로 발현될 뿐이다. 당신이 좀 나이가 들었다면 스타워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완벽한 한 발을 쏘아서 죽음의 별을 폭발시키고 악의 제국을 무찔렀을 때의 희열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영웅의 승리와 관련된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역시나 패턴의 일부일 뿐이어서 곧 희미해진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갈등을 원한다. 융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드라마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보편적인 측면을 발견했다. 모든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고 그 후에 다시 시작된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초대이기 때문이다. 아직 더 필요해 라는 욕구가 없다면 패턴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필요가 없다. 모든 쇼는 해소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갈등에 관한
또 다른 쇼가 뒤에서 기다린다. 좌뇌는 모든 이야기의 끝을 평화롭고 평온하게 장식하기를 선호한다. 그것이 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내는 보편적인 방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거리가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문제거리와 이야기, 해석기에게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집단적인 현상이다. 융은 이야기꾼, 즉 해석기가 선호하는 일종의 틀을 발견했다. 이는 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미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기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일부러 고요한 수면을 휘젓고 드라마를 창조한다. 내가 수년간 내 학생들에게 시켜왔던 간단한 연습을 통해 당신은 자의 이런 측면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만든 이 실습을 통해서 나는 학생들로부터 흥미로운 반응을 많이 얻었다.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현재, 나에겐 뭐가 문제인가? 당신은 목록을 작성할 것이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듣거나 몸으로 느낄 것이다. 지금 현재 나에겐 뭐가 문제인가? 아마도 갚아야 할 돈, 인간관계의 갈등, 실업 등의 고민이 잔뜩 떠오를 텐데 그것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 현재에 다시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뭐가 잘못됐는가? 그림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빼버리고 나면 이야기에 관한 인식 자체가 증발해버린다. 지금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대답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 불만족을 느낀다. 고쳐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달려들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찾아 헤매야 할 성배도 없고 꼭 가야 할 곳도 없다. 그런데도 불만스럽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투명한 해석기의 흔적이 드러났다. 아직 더 필요해 라는 욕구와 불만족은 해석기의 눈안에만 존재한다. 아무도 신화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대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이것이 해석기의 패턴임을 알아차리고도 뒤로 밀쳐놓더라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것을 갖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습은 만사가 지금 그대로도 아무 문제 없다는 삶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해준다. 여기까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여러분의 패턴 인식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야기를 지어내기를 좋아하며 아무 일 없는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 불만, 두려움, 욕구, 불안, 이 모든 감정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앞에 저 사람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나를 이런 생각과 감정에 빠뜨린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은 철저하게 당신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어난 일일 뿐인 상황에 이런저런 의미와 이야기를 지어내 나를 그 안에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가 영웅으로 만들었다가를 반복하고 내 앞에 타인 또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려내다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순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진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이 드라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꾸며내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지 그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와 다른 이야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내 삶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나의 현실을 만들어가는지 한 발 떨어져 고요히 살펴보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